오늘은 연예계 미투 얘기를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근데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건가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전 지금도 약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태예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라볼 때는 새롭고 약간 치열하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위험한 시선이 그 바닥이 원래 그렇지 뭐 다 끼리끼리 노는 거잖아, 뭐 이런 시선들이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피해자를 더 지치게 하고 피해자가 더 입을 열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걸 가장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걸 가장 유념하면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성상납이나 뭐 감독이랑 뭐 여배우가 다 잔다더라, 연극과 교수랑 학생이랑 잔다더라, 뭐 스폰이 있다더라, 이런 식의 사건들이 응당 그렇잖아, 응당 원래 거기는 그렇잖아 라는 시선을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응당 여긴 그런가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피해자들이 더 머뭇거리게 되는 거고, 내가 응당 이런 길로 내가 선택해서 들어왔으니까, 모르고 들어온 거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피해자 스스로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시선들이 너무 만연해 있으니까. 그럼 정말 여긴 그런가요? 글쎄요. 근데 저도 내부자는 아니니까, 철저한 내부자는 아니니까 그걸 뭐 원래 그렇다 아니다가 안 중요한 거잖아요. 원래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고, 원래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 일이 생긴 거라면 또 그 나름대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그러니까 이 바닥이 원래 그런가요? 이런 느낌이 좀 궁금하셨던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근데 정말 지금 김영희가 얘기를 했듯이 원래 그렇고 아니고가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잔다더라 이런 것과 성범죄는 또 다른 거니까요. 그냥 내가 원해서 자는 거랑 당하는 건 진짜 다르잖아요. 그리고 항상 저는 좀 개인적으로 경계가 되는 게, 지금 유명 연예인들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뭐 유명한 사람이 하고 안 유명한 사람이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닌데, 자꾸만 포커스가 그쪽으로 쏠리고 이번엔 누가 나올까, 뭐 더 얼마나 큰 사람이 나올까,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그 전에 있는 혹은 유명하지 않은 사람과 있었던 어떤 그러한 고백들이 많이 조명을 못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뭔가 하나의 어떠한 가십처럼 소비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좀 진짜 염려스럽고요. 사실 어느 분야라고 없겠어요. 좀 뭐 낯뜨거운 얘기지만 제가 언론인으로 있으면서도 뭐 성추행이라든지, 성희롱은 진짜 예사고 성추행을 당해본 적도 있고, 성상납 제안을 받은 적도 있고, 불륜 제안을 받은 적도 있고 이런데요. 그게 되게 웃긴 게, 약간 하는 놈들이 계속 하는 것처럼 당하는 사람들도 계속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한 번 저한테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놈이 나쁜 놈이야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데, 2번 생기고 3번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쟤는 맨날 저래, 쟤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쌍방과실 아니야? 쟤 꽃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진짜 지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지치고 그런 걸 얘기할 수 없게 되고, 그분들이 막 자기 피해를 고백한 분들이 그 교수 한 명한테 당했을까? 그 선생님 한 명한테 당했을까? 그거 아닐 거거든요. 분명히 정말 많은 선배들이, 왜냐면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당했을 건데, 그런 사회적인 어떤 시선 때문에
이분들이 오히려 더 벙어리가 될까봐 좀 그게 걱정이 돼요, 사실. 그럼 원래 그렇잖아. 이런 얘기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뭔가 또 다른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 같아서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너 잡아뜨리고 주연할 거야? 아니면 고고한 척하면서 계속 뭐요? 조연할 거야? 이런 이번에 흥도 감독이 그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바닥이 원래 그러니까 네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네 손해야. 넌 영원히 조연으로 남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당당하게 해버리는데 아니 그 시스템을 걔가 만들었어? 왜 걔한테 그래? 진짜 어리둥절한 일이죠. 저는 걱정인 것이 좋은 말도 3-4번인가? 그렇다는데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다 보면 듣는 사람도 지치고 뭔가 또 저래? 또 그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될까봐 분위기가 그게 좀 염려스럽고 그리고 이 뭐랄까 이런 여성을 어떤 성적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그 분위기가 얼마나 만연하냐면 지금 이렇게 온 나라가 난리잖아요. 온 세계가 미투 운동으로. 근데 최근에 언론인이 자기 후배를 강간을 해서 하는 일이 또 있었어요. 이렇게 난리인데 그리고 이렇게 권력자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다 남 일인 거야. 나한테는 직접적으로 뭐랄까 위기감이 안 드는 거야. 이렇게 난리인데도. 그런 식으로 보면 얼마나 이게 그 사람들이 보면 이런 미투가 진짜 유별스럽고 시끄러운 하나의 이벤트성일지 전혀 나한테는 피해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좀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몰라요. 근데 아니 그거는 모를 수도 있어. 너무 분위기가 만연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든 분위기가 아니니까 응당 그렇게 학습해왔다면 모를 수도 있는데 아니 강간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그 사람은 강간을 한 거잖아. 그분도 술에 취했다면서요. 양측이 다 술에 취한 상황이었고 뭐 그 남자분은 얼마나 취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또 익스큐즈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런 것이 쉽게 용인되는 사회니까. 그리고 제가 진짜 사회 나와서 너무 놀랐던 건요. 물론 저 대학원 다닐 때도 뭐 성희롱 이런 거 많이 목격했습니다만 사회에 나와서 그런 온갖 추태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진짜 놀란 게 그런 일이 저한테만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굉장히 어떤 스페셜한 이벤트고 성추행은 쉽게 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그걸 말을 했는데 어떤 여자한테 그 여자도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여자도 경험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안 당한 사람 찾기가 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래서 저는 미투를 보면서 정말 작정하고 모든 여자들 혹은 모든 남자들이 다 미투를 한다면 이 세상에 몇 명 남을까? 가해를 안 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남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너무나 그런 게 만연하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회사는 입사 첫날에 국장에서 뭐 그러더라고요. 왜 이력서 사진이랑 얼굴이 달라?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나를 무슨 기준으로 뽑은 걸까? 저 사람은 나란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여자 직원을 자기가 어떤 외모나 몸매나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해도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한 시선이 그 모든 부적절한 언행에 단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떤 그런 일들을 겪고 많은 풍파를 겪고 이직을 하고 막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증거를 진짜 남기셔야 돼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사실 미투가 이렇게 번져도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집단적으로 그분의 행동을 목격해서 뭐 집단 증언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이런 것만으로는 그게 정황 증거가 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입증하기가. 근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 그건 진짜 모를 일이죠. 사회적 처벌 말고 조민기 씨 말고는? 왜냐면 그 낙태라는 것도 낙태 기록이 있을 순 있으나 그게 합의되지 않은 성행위였다는 거를 여자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당한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미투를 하는 목적이 이 사람한테 형사처벌을 내리겠다 이거야? 거기까지 가는 분들도 있죠. 이윤택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소시효 남은 분들이 집단으로 소송 걸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는다, 그냥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수준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게 범죄 입증이 안 되니까 명예훼손으로 걸 수도 있죠. 오히려 상대방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되도록이면 증거를 남기셔야 되고, 그런 일을 당하면은 혼자 놀라서 있지 마시고 얘기해야 돼요. 주변에 얘기하는 걸 녹음을 하거나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했다는 거를 알려야 돼요. 계속. 그래서 증인들이 많아져야 되고 증거가 많아져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입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미투 운동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미투가? 그냥 방관자인, 관찰자인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늘 민감하고 예민하고 새롭게 같이 분노를 해줘야 이 운동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정말 경각심을 좀 세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게 진짜 잘못이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지 않더라도 내가 더럽고 시끄러워서 안 한다 라는 인식, 그러니까 뭐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서든지든 그건 뭐 내 알 바 아니고 번거로워서든 진짜 인간적인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든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죠. 네. 여러분, 협이야.